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로봇 독보적 세계 1위 탄생합니다. 이 기업 묻어두면 반드시 부자 됩니다. 로봇 독보적 세계 1위가 될 수 있으면 단 한 종목이고요. 묻어두면 천천히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바닥주니까 오늘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9,400명이고요. 저희가 8만 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너무 감사한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 다음에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 독보적 세계 1위가 탄생합니다. 이 기업 묻어두면 반드시 부자 됩니다. 오늘 얘기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로봇 이슈가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수조 원에 이룰 수 있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로봇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사우디 감산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5월에 저점을 찍고 6, 7, 8, 9 해서 계속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사우디가 하루에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12월까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수요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죠.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들이죠. 이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했을 때 수요는 그대로야. 그럼 사실상 어떻게 해야 가격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공급을 줄여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냥 여기서 뭐예요? 감산을 한다는 뜻은 가격을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우디 에너지부는 현지 시각으로 약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부터 3개월 뒤까지 계속해서 감산을 하겠다,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배럴이 뭐냐면 드럼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만한 이 드럼통 하나가 이 석유가 꽉 차 있으면은 이걸 1배럴이라고 하고요. 이게 100만 개가 있으면 1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감산 연장은 석유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위한 오펙 플러스의 예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펙 플러스 말 그대로 이 원유 관련된 동맹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일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요새 너무 독거다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감산하는 건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러시아니까. 근데 사우디가 감산을 계속 진행을 한다. 그래서 유가를 올린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이 유가라는 게 흔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기름값 올라가는 게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그게 아니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중간에 유통 가격이나 원가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릴 때, 공장에 있는 기계를 돌릴 때, 또는 그 기계가 뭔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동시킬 때, 우리가 흔히 이동할 때 트럭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를 쓰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이 모든 원가가 결국에는 다 유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뛰어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유가 상승 곡선이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게 사우디 자신을 위해서 뭔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모두를 위해서 감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죠. 왜냐면은 너무 남이라고 하니까, 너무 남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팩트냐를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 감산 결정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반박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우디 기름도 많고 돈도 많은데 뭐 이 정도 돈으로 쫄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돈이 아무리 써도 안 줄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는 얘기만 하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조금 걱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많지만 이제는 좀 관리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의 사우디 퍼스트 감산 결정 배후엔 네옴시티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정말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아시겠지만 뭐 사막 한가운데다가 산업단지 짓고요. 그 다음에 뭐 트로제나 실제 이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아시안 게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더 라인이라는 이 몇백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의 아파트를 짓고요. 그게 네옴시티죠. 사우디가 이른바 기가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순조롭게 지원하려면 고유가가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가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네옴시티 같은 프로젝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한 프로젝트당 돈 들어가는 게 뭐 600조, 700조, 뭐 800조씩 들어가는데 두 개면 1600, 세 개면 한 2000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감당하려면 유가가 일단은 비싸야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돈 많지 않느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수상 호텔 등이 들어서는 벨기에, 그러니까 한 나라 면적 크기의 홍해 리조트가 있습니다. 리조트 크기가 나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동하는 게 리조트에서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뉴욕시보다 33배나 큰 사막에 건설되는 약 657조 3천억 규모의 하이테크 도시 네옴시티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실제 사우디 경제 고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러한 기가 프로젝트의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고유가가 지속돼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지금 있는 거 쓰셔도 그거 다 감당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맨날 듣다가 이거 하려면 고유가 지속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돈이 많고 지금 당장 기름이 많아도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를 유지를 해서 이 기가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실현시키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우디가 잘 미친 짓을 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의 돈이 2천조가 들어가는 거고 2천조란 돈이 예상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한민국의 한 5년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굴리는데 5년치 예산이 2천조입니다. 이거를 사우디는 한 도시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사우디는 뭐다? 이만큼 진심을 다해서 네옴시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들겠다. 네옴시티 내가 지금 유가를 올려서라도 그 돈 쏟아 부어서라도 네옴시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사우디 국부 펀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우디에 있는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흔히 금고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방한을 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 총재 785조를 운영하는 총재입니다. 루마이안 회장이라고 하고요. 방한을 해서 정부 고위급 인사와 회동해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 고위급 인사도 만날 것이다. 아시겠지만 이 협력이 뭐겠습니까? 지금 사우디가 관심 있는 건 대한민국이랑 하는 게 네옴시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구나.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루마이안 회장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고를 지키는 사람,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는 사우디 왕가가 출자해 만든 국영 펀드로 펀드 운용 규모는 약 785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이 아니라 왕가 자체의 돈을 굴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가에서 쓸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 루마이안 회장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마이안 회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HD 현대 본사에서 정기선 사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금고지기가 한국에 올 정도로 사실상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 네옴시티 관련된 협력을 대한민국과 좀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네옴시티가 무슨 시티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이테크 시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무조건 미래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이 시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 부르죠. 근데 사실상 로봇만 만들어라 또는 자율주행만 해라 AI만 해라 하면은 하나하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로봇 또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걸 모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물어본다 한다면 사실상 거의 없지 않냐,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럼 그 기업이 있다면 네옴시티에서 우리는 수주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있더라. 바로 그게 네이버였다라는 거죠. 네이버 창사 첫 수출 대박 사우디 터질까 기대감 고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로봇, 자율주행, AI 그 솔루션 모두 통틀어서 한 방에 수출할 수 있는 네옴시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네이버라는 거죠.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사우디와 접촉하며 수출 가능성을 끌어올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이 로봇 또는 솔루션 AI 그 내가 다 하겠다. 그 중심은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옴시티는 8월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 전시회 네옴 전시회를 열 정도로 한국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맡길 거면 한국에 맡기고 싶어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시회 자리에서 네이버 랩스입니다. 네이버 랩스는 현장에서 5G 통신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로봇, 자율주행, 그 솔루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이버는 지난 3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투자부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MOU도 체결을 한 상태고 사실상 스마트 시티, 하이테크 시티에서 기술력이 꼭 필요한데 네이버만한 기술이 없고 그래서 네이버랑 지금 수출을 할까 말까 직전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결국에는 이 로봇 솔루션 또는 이 로봇 자율주행, 이 로봇 5G 모든 걸 통틀려면 네이버가 기대감이 크구나. 근데 네이버가 그렇게 뭐 기술력이 좋은가요? 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한번 들어는 봤을 겁니다. 바로 1784라는 네이버의 사옥이고요. 네이버 로봇 선택 이유입니다. 토종기술 집약체 네이버 1784 이 건물 이름입니다. 글로벌 인사들이 방문 러쉬를 하고 있고요.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이 1784에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로봇, 그다음 배달, 자율주행 또는 솔루션 또는 이 모든 인프라를 한번 직접 봤습니다. 놀랐죠. 왜냐하면 1784라는 건물은 자율주행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과 AI 기반의 융합 솔루션이 회사 업무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일정한 곳을 가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시키고 얻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 인식을 통한 공간 출입부터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딜리버리, 우편물, 택배, 커피 이게 정확히 내 자리에 배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옆자리, 옆옆자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5G 특화망을 통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로봇 전용 포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배달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는 로봇 주행, 다수 로봇의 이동 상황을 고려하는 로봇 제어 솔루션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네이버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네이버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로봇의 진짜 대장이다. 솔루션까지 포함한다면 네이버만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우디가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우크라이나인데, 이번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찾은 국무 함께 걸어갈 것 추가 지원의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러시아 반격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며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에너지, 안보, 인도주의 분야에서 지원책도 발표할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 지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래 침공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한 이유는 뭐다? 결국엔 지원이에요. 재건이든 또는 무기 지원이든 또는 건설이든 이 우크라이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해서 우리 함께 간다. 우리 함께 나아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실상 이 무기 같은 이 실질적인 지원은 미국이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지원이 이것뿐일까요?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다? 우크라이나는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졌으면 다시 세워야죠. 부서졌으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기업인 첫 우크라이나행 원희룡 장관 재건협력단 대표단과 20여 명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 대표단이 공기업, 민간기업 등 기업인 20여 명과 함께 9월 중순에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력단이 누가 참여하나라고 봤더니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그럴 만하죠. 근데 현대로템, 네이버가 들어가죠. 사실상 여기 지금 건설이나 인프라 쪽이 많은데 네이버가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양국 간 재건 사업 참여에 관한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 이렇게 하고 야 우리 거 쓰고 우리 거 이걸로 이제 수주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의기를 다지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건 사업이 총 소요 예산이 얼마다? 아까 전에 네옴시티가 얼마였죠? 예상되는 게 650조였고 많이 든다 800조. 근데 지금 재건 사업이 얼마? 1000조입니다. 말도 안 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갈아엎는 김에 좀 스마트하게 바꾸자. 갈아엎는 김에 이번에 조금 한번 좀 깔끔하게 좀 미래 기술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바꿀 때는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스마트 시티로 바꿀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개수가 850개고요. 막대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거의 네옴시티급으로 미래 기술을 좀 접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접목을 할 건데? 라고 보니 바로 네이버가 이미 언급을 했죠.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을 수출을 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건 협력 사업에서 할 구체적인 역할은 디지털 트윈 인프라 구축,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 생성형 AI 개발, 소버린 클라우드 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똑같아요. 로봇이 움직일 수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AI, 거기 안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거기 안에 들어가는 특화망 이 모든 이 솔루션들을 수출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욕심이 커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들을 포함해 수도 키이우, 우만 등 주요 도시의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짓는 김에 좀 미래 기술로 스마트로 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재건으로 로봇, AI 솔루션, 인프라로 들어가는 기업이 네이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고요.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목표가가 30만 원까지 나와주고 있긴 한데 현재 21만 원대죠. 지금부터 최소 한 50%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표가 제시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 기대감에 네이버 웹툰 상장까지 있기 때문에 네이버 1784 로봇 수출 수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네이버에 엮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무벡스고요. 현대무벡스가 네이버 1784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포트는 서비스 로봇을 층간 이동하는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타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버튼 누르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봇만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쉽게 타고 쉽게 내릴 수 있는, 또는 쉽게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84 네이버 로봇 수출 기대감 같이 수혜를 받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이버입니다. 주가만 봐도 정말 많이 빠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카카오와는 다른 행보로 말도 안 되는 AI 기술, 해외 상장 이슈, 해외 수출 이슈 모두 가지고 있죠. 충분히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생각하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목표가가 30만 원까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무벡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꽤나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지금 구간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가 구간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시한 것처럼 그냥 로봇이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냥 인프라가 아니라 로봇, AI, 인프라 활용까지 모두 한 방에 가능한 기업이 어디다? 이 기업이 진짜 1위 기업이다. 바로 네이버다. 그리고 그 뒤따라가는 현대무벡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인데요. 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돼요.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으니까 전화번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으니까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건 적어야 되나요? 적을 데도 없고요. 전화번호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이거는 어디서 무료로 자료집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로봇, 자율주행, UAM,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AI 반도체 전기차 자료집 다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8일, 7일, 6일, 5일, 4일, 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추천주도 다 무료거든요.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무료로 장 시작 전 시황 다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로봇 이슈가 있었대. 그럼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료거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